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약간 이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20대 우리 동생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진짜 1년, 2년 뒤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진짜 뭐니 해도 선크림, 무조건 선크림이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그냥 주적입니다. 그나마 제가 좀 잘했던 게 하나 있다면은 20살, 21살 때부터 이 선비비 이런 걸 발랐거든요. 그때 라네존무 거 선비비 이게 좀 잘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거 바르고 좀 다녔어요. 그때는 사실 선크림의 중요성보다는 조금 톤 보정하고 싶어서 발랐는데 와, 그게 벌써 한 13년 전이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는 좀 피부 관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크림을 발랐는데 이게 진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비교적 덜 할 거예요. 근데 제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친구들을 보면은 저 친구는 옛날이랑 똑같네 이런 친구도 있고, 와, 내가 반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친구도 진짜 있어요.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크림을 잘 발라가지고 노화 방지를 좀 잘 하게 되면은 진짜 친구들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피부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게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안 발라도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적금처럼 오랫동안 누적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근데 또 이 선크림의 성분 자체가 피부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트러블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조건 발라야 된다. 사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것저것 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시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샤워기 온도계를 써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말라는 거. 제가 예전에는 좀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마무리하면 개운하기도 하고 뭐 인터넷이나 TV 이런 데서도 그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피부 진짜 많이 아작난 것 같아요. 사실 제 피부가 원래 복합성에다가 살짝은 건성 쪽에 좀 가까운 중성이었는데 이게 피부 타입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모공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는 지성분들이 모공이 좀 큰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지성 쪽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공이 크다는 거는 아무래도 씻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좀 피부 관리를 받을 때 피부과 선생님이 그랬는데, 뜨거운 물로 하고서 찬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게 그 순간은 좀 모공이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홍조도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좀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공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고무줄을 늘렸다가 풀었다가 늘렸다 풀었다 이거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피부 온도랑 거의 비슷하게 씻는 건데, 이게 피부 온도랑 비슷하다는 게 맨날 컨디션 따라서 오늘은 좀 뜨거운데 오늘은 좀 차가운데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에 이렇게 온도계를 씁니다. 이거 한 1,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설치만 하면은 따로 뭐 건전지 이런 것도 없이 작동이 되는 거라서 항상 일정한 온도로 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창이 아예 있는 빌라에서 씻을 때는 한 38에서 39도 이 정도로 씻었는데, 이제는 아예 창이 없는 아파트로 오니까 딱 36도 정도? 이 정도로 씻어도 충분히 따뜻하더라고요. 절대로 40도 넘는 온도로 씻지는 말아라. 40도 넘으면은 어우 뜨끈뜨끈한데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몸에 물이 닿았을 때 약간 좀 선선? 춥다, 차갑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하진 않네? 그 정도면은 얼굴 온도랑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씻어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도 피부가 좀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나는 횟수도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뭐 뻔하긴 한데 헬스장에서 웨이트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웨이트 하는 거 재밌고 좋지만 오늘 얘기할 거는 유산소에 대한 거예요. 근력 기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30대 되면은 유산소는 더 중요합니다. 이 러닝을 할 때는 힘들게 막 버텨서 이악 물고 뛰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안 힘들게 뛰어야 돼요.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가 끊임없이 가능할 정도, 요 정도로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겁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심박수 130에서 150 요 정도 사이로 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느낄 때는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거 강도가 너무 약한데? 이래서 운동이 되려나? 요 정도로 싶을 텐데 그냥 그 정도로 쭉 끝까지 유지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뭔가 유산소 하면은 침에서 피만 날 정도로 뛰어야 될 것 같고 엄청 힘든 강도로 오랫동안 강제로 유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느리나 싶어가지고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본인 속도에 맞춰서 정말 천천히 그냥 조깅하듯이 딱 상쾌하게 뛰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오래 뛰는 게 건강에는 짱이다. 이게 혈액순환도 좀 잘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높아지면서 피부 퀄리티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이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제는 좀 많이 알아주시는데 사실 본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방송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아예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자들도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하고 다닙니다. 주변에 다니는 잘생긴 남자들 최소한 톤보정 되는 선크림이라도 바릅니다. 저도 데일리로는 나한테 잘 맞는 톤업이 조금 되는 그런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데 지금 오늘도 선크림 바르고 온 거거든요. 이게 분칠하는 건 좀 그렇다 싶었지만 정말 간단한 것들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딱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눈 밑 애교살, 컨실러, 입술, 피부톤 이 중요도 순으로 보자면은 일단 입술색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피부톤, 그 다음 애교살, 그 다음 컨실러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술색만 혈색이 돌아도 완전히 생기가 달라지거든요. 퍼플립 예쁘다고 하는 여자 없어요. 가끔 가다가 뭐 연예인들이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이럴 때에만 연출로서 퍼플립을 하지 일상적으로 볼 때에는 다들 생기 있게 분홍색, 빨간색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남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처럼 본인한테 잘 맞는 선크림 요거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무기자차가 좀 백탁 현상이 있어서 살짝 밝아지는데 이거 진짜 잘 맞는 거 잘 찾아야 돼요. 나한테 잘 안 맞는 거 바르면은 너무 하얗게 떠서 해수욕장 왔냐 뭐 이러고 너무 적게 바르면 또 자외선 차단 효과도 없고 톤 보정도 제대로 안 되고요. 좀 여러 개 찾아보면서 나한테 잘 맞을 만한 거 하나씩 좀 트라이 해보면서 찾아가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좀 돈이 좀 부담된다 그런 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테스터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손등이나 얼굴에다가 조금씩 테스트해보면은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톤 로션이라고 해서 남자들 좀 간단하게 톤 보정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찍어 바르고 퍼프 바르고 막 이랬던 거를 좀 로션처럼 좀 편하게 손으로 바를 수 있는 제형의 보정 메이크업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좀 여러 개 사가지고 비교하면서 좀 테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거는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교살. 아까 발색 립밤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생기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눈에 생기를 주는 건데 진하게 안 그리고 살짝만 그리면은 이게 그렸는지 티도 안 나고 그러면서도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좀 잘생긴 연예인 같은 사람들, 좀 송강 같은 사람? 송강은 좀 인종이 좀 다른가? 아무튼 좀 참고차 보자면 눈이 정말 잘생겼죠. 근데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음영을 줘서 눈이 좀 더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라인만 그려주고 살짝 지워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컨실러. 이거는 좀 선택인데 이게 많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고 가끔 가다가 컨디션 안 좋아져서 한두 개 정도 올라온다 그럴 때 가리는 용도입니다. 뭐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럴 때나 아니면 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이럴 때 또 피부 관리가 잘 돼 있으면은 조금 더 인상 자체가 좀 좋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하게 쓰기 좋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장솜 안 쓰기. 제가 예전에 피부 관리를 하면서 제일 오해했던 게 잘 닦으면은 피부에 좋겠지 요거였거든요. 당연히 잘 세안을 하고 그런 게 맞지만 과하게 닦으면은 진짜 안 좋다. 화장솜을 사용해서 닥토를 하게 되면은 다른 제품을 바르기 전에 피부 결 정리를 해줘서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가끔 하는 게 좋습니다. 장벽이 한번 무너지면은 한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화장솜이 부드럽다고 한들 결국에 매일 쓰면은 자극이 가기 때문에 장벽 진짜 무너집니다. 닥토를 하지 말고 팩토를 하세요. 이게 여자들은 좀 당연한 건데 화장솜에다가 토너 같은 거 이렇게 적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줘가지고 좀 팩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자극 없이 이 토너에 유효 성분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깨끗한 손으로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살살 바르는 게 장벽에는 최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리적인 각질 제거 안 하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솜으로 닥토 안 하는 거랑 결이 같은데 각질 제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번 그 때 불리는 것처럼 벗겨내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자주 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갑니다. 제가 크게 한번 피부가 뒤집힌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잘 안 하게 됐어요. 평상시에 그냥 아나 바 이런 화학적인 성분으로 각질을 좀 녹여주는 거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너무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하루에 데일리로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겹치게만 하더라도 그냥 데일리 케어로는 충분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너무 찝찝하다?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 본인 주기에 맞게 정말 가끔 한 번씩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 피부 장벽이 무너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피부 컨디션 자체가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좀 일정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게 트러블이 아예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그 정도도 굉장히 좀 줄어들 거다.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과거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았어요. 저도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잘 지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알려드렸고, 지금은 전체적인 관리 습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저녁에 어떻게 루틴을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 보시면서 정확하게 저녁 루틴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